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의 자유를 말하다 시간 진행의 이혜린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실제적으로 탄압하는 이른바 병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시기별 종교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종교에 대한 병행 정책은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는 종교 탄압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중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병행 정책을 통해 북한 당국은 외부 세계로부터 정치적 비판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종교에 대한 진정한 입장은 종교인들을 제거하고 종교단체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북한 내 종교의 존립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1954년부터 1971년까지 종교 자유 말살기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북한 당국에 의한 집중적인 종교 말살 정책으로 인해 북한 지역에서 종교단체들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자율적인 종교 행위나 집단적인 저항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말살 정책은 시기별로 크게 두 단계에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58년부터 1960년 사이에 실시된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노동당 내 권력투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북한 지도층은 오개는 경제계획을 한창 추진하던 1958년 4월 사법검찰일꾼회의에서 분단된 상황에서 저가를 옳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대 분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노력으로 주민들을 광범하게 동원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여 전 인민을 사상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주체 사상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5월 30일 당 상임위원회는 반혁명 분자와의 투쟁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때 대하여 라는 결정서를 채택하여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을 2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때 국군과 유엔군에 협조하였거나 월남한 가족이 있는 자,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 국유화 조치에 저항한 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주 목적은 북한 주민들을 사회주의 집단주의 원칙에 순응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의 성분을 믿을 수 있는 층과 믿을 수 없는 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김일성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핵심 계층과 유사시의 동료 계층, 적대 세력으로 전환이 가능한 계층 등으로 세분화하여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였습니다. 적대 계층은 오늘날 복잡한 군중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집중적인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가 집단 농장과 집단 노동 체제로 조밀하게 엮어져 더 이상 감시를 벗어나 종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남자 가족, 종교인과 그 가족들, 지주 출신 등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분자로 낙인 찍혀 양강도 오호 농장과 아오지 탄광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북한 각지에 호관리소라는 정치범 수용사가 생긴 것도 이 무렵입니다. 김일성은 1962년 사회안전성에서 행한 연설에서 종교를 철저히 말살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해고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적대 분자를 색출하기 위한 주민들의 성분 조사와 함께 사상 검열과 교육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사상의식 개조 작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반종교 선전은 대략 3가지 영역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첫째로 종교가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제고하는 것이며 이 가업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의해 착취 계급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로 꾸준한 설득과 교양, 계몽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실천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는데 북한 사회에서 일반적인 지식 수준을 제고하고 신문, 서적, 영화, 연극, 강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교의 반동성과 비과학성을 폭로하며 종교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실천적인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종교의 내적 모순을 스스로 깨닫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반종교 선전을 위한 대표적인 출판물로는 1956년에 발간된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1959년에 발간한 인민의 아편 등이 있으며 영상물로는 최학신의 일가와 송황당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한국으로부터의 사상적인 침투를 차단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인들에 대한 제재와 투쟁을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앞서 첫 번째, 셋째는 기존에 이미 실천하던 것이었고 이 시기에 본격화된 반종교 투쟁의 특징은 두 번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과 제도를 반대하는 이른바 악질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 반혁명적 행위를 바로 촉발하여 처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교 말살 작업은 1966년부터 1971년 사이에 실시된 주민 재등록 사업과 3계층 50일 부류 분류 작업이었습니다. 1946년 2월 북한 당국은 당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 강화를 결정하였고 주민계급 정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육 개요라는 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전 주민을 기본 군중과 복잡 군중으로 재분류하고 주민 성분 세분화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이 같은 주민 성분 세분화 작업은 당원은 당원 실태 조사 사업, 일반 주민은 주민 재등록 사업과 결부시켜 68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 하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비공식적으로 지하에서 예배를 보다가 발각되어 처형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57년 8월 황해도 용천의 이만하 목사의 지하교회 조작 탄로 사건, 1959년 박천 여교사의 찬송가 사건, 1960년 평부 운산의 태국기 개양 사건 등은 이 시기에 북한의 교회가 비록 공개적인 신앙 표현은 할 수 없었지만 잠복 상태에서 꿋꿋이 신앙을 유지하려 애를 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58년의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과 1967년의 주민 재등록 사업에 따라 신앙 집단으로서의 종교와 그 신앙 집단의 성원으로서 종교인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역시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언급하였으며 1971년 당시 일본 도쿄 도지사 미노베 로키치와의 회담에서 북한에는 종교가 없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대중록 사업의 결과 종교인과 그 가족을 포함하는 족대 계층의 수는 10만 가구 45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은 언제든지 김일성 정권을 반대에 나설 수 있는 위험 분자들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종교 말살 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초에는 북한에서 종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으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종교 행사나 종교 의식 등 일체의 구체적인 종교 활동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 활동을 완전히 말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만은 형식상 대외 관계를 의식하여 1960년대 초까지는 존속시키면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이용하여 오다가 1966년 이후 1971년까지는 활용 가치가 없어지자 일체의 종교단체가 잠적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김일성은 1956년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반종파 투쟁을 벌여
모든 반대 파벌두를 숙청하고 1961년 9월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를 거쳐 단일 지도 체계의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1967년 5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권력구조 내부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났으며 이를 계기로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즉 1967년 이후에는 북한의 지도 사상, 보편적인 원리라는 면에서 전일적인 체제로서의 주체 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 정책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의 자유를 말하다. 북한에서의 종교 자유 말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행의 1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